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 브랜드의 SUV 기함이죠. 기존에는 맥스 크루즈가 있었지만 뭔가 기함으로서의 포스는 좀 부족했고,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는 좀 더 기함 같은 편의 장비 사이즈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현대 SUV가 전통적으로 미국 지명을 차명으로 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 미국 지명입니다. 팰리세이드. 이 팰리세이드의 패키징을 보면은 현대가 이 차를 굉장히 많이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SUV이긴 한데 그 실내의 패키징을 보면은 그 미니밴스러운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뭐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는 물론 카니발 같은 미니밴 가망 고객들도 이 팰리세이드에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도 보면은 그 생각보다는 좀 싸게 나왔죠. 이게 아래급인 산타페와 비교해서 한 300에서 한 500 이 정도의 차이니까 이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 차는 7인승, 8인승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에게는 좀 매력적인 차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전형적인 현대의 패밀리 룩인데 확실히 차가 크니까 그 전면의 모습이 좀 더 웅장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전면에는 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릴이죠. 저 그릴도 요즘에 현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은 좀 더 새로운 모습이에요. 저 그릴이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특징적인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데일라이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데요. 저거를 켜고 안 켜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까지 쭉 이어지고 또 가운데까지도 있어서 멀리서 봐도 저 데일라이트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더욱더 분명히 사는 것 같습니다. 저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면적이 크잖아요. 길고. 그래서 특히 하얀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멋있고, 그런데 얼핏 보면은 저게 약간 형광등 같아요. 약간 방에 있는 형광등 같다는 느낌도 얘기 듣고 보니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사이즈는 맥스 크루즈보다 당연히 크고요. 모하비나 지포 렉스턴과 대략 비슷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이랜더,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등과 경쟁을 하는데 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뭐 작거나 크거나 하는데 휠 베이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확실히 공간을 잘 뽑아내는 현대가 이번에도 공간성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 왔는데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앞에 전방 시야도 괜찮고요. 이 팰리세이드는 앞보다는 뒤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약간 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급의 SUV에 맞는 그런 남성적이고 각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멈춰 있을 때보다는 달렸을 때의 뒷모습이 좀 더 멋있습니다. 달리는 걸 뒤에서 보면은 좀 더 묵직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팰리세이드라고 차명이 크게 붙어 있고요. H트랙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네요. 3.8이나 2.2 디젤처럼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45에 50R 20입니다. 이 팰리세이드의 휠 중에선 가장 크죠. 그리고 이 휠 사이즈를 보면은 기존의 산타페나 소렌토는 19인치가 가장 컸잖아요. 역시 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휠도 20인치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단단해 보이네요. 예, 실내 색상은 사진만큼 괜찮네요. 확실히 밝은 색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번 시승회에 실내는 밝은 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확실히 밝은 색이 좀 더 낫습니다. 대시보드를 이루는 그 검은색 우레탄은 특별히 산타페보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하단 쪽의 우드그레인이나 이 부분의 경우에는 색상 때문에 그런지 기존의 현대차에서 쓰이던 그런 내장재보다는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특히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우드그레이는 기존의 현대차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죠. 그 나무의 느낌을 많이 강조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A필러와 천정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밝은 색이어서 좀 더 기존의 검은색보다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만져보면은 실제 촉감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래서 실내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팰리세이드가 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차 폭이 커서 그런지 산타페에 비해서 앉았을 때 공간감이 크죠. 새로 나온 차답게 이 실내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 선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기존의 현대차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인데 일단 모니터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계기판까지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차가 커서 그런지 이 모니터의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물론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돼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이 계기판과 모니터 주변에 쓰여서 뭔가
실내 하이그로시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주변 여기가 그 여백이 좀 있죠. 모니터 내 메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현대차와 비슷한데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추가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이거 좀 기존에 못 보던 디자인이죠.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와 공조, 시트 스티어링 휠의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홈 화면인데 이쪽에 있는 폰트를 보면은 크기가 조금 작은데 눈에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을 시키면 또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K9에 있었던 음성 메모 기능도 있네요. 음성 메모 기능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유용할 것 같아요. 작곡가라든가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음성 메모가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현대차에는 없었던 이 후석 대화 기능도 추가가 됐죠.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이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2열과 3열 승객에게 전해지는 거죠. 뭐 이 기능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요. 이미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혼다 오디세이에도 있죠. 오디세이 때도 그랬지만 이게 꼭 필요할 정도로 차가 큰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은 이 기능이 이제 해지가 되고요. 후석 취침 모드도 있는데 2, 3열 승객이 잘 경우에 잘 자라고 그 스피커를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열에만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후석 공조 조작도 있죠. 여기서 그 2열과 3열의 공조 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공조 잠금도 있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그 내비게이션 분할 화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는 기존의 현대차와 같은데 디자인이라든가 세부적인 기능이 더 추가가 됐죠. 실내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 밑에 있는 이 버튼들에 쓰인 이 회색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나열된 버튼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차와 같고요. 지금같이 다른 화면을 사용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하려면 이 맵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즐겨찾기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여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어 레버가 있는 자리의 그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게 전자식 버튼 타입으로 기어 레버가 바뀌었고 공간에서 더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쪽 벽에 붙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시야가 됩니다. 공조장치는 기존의 현대차 오너라면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눈에도 잘 들어오죠. 버튼의 크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P, R, N, D 모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긴 한데 기존의 그 기어 레버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버튼식 기어 레버는 미국 차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에서 주로 볼 수 있죠. 다른 차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 D 상태에서 문을 열거나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D 상태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오토 홀드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그 사륜 컨트롤 다이얼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코와 스마트, 스포츠, 컴포트 4가지 모드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리고 사륜은 스노우와 머드, 샌드가 있습니다. 이 H트랙에 이 스노우와 머드, 샌드 기능이 추가가 된 거는 이 팰리세이드가 처음 같죠. 어쨌든 이 다이얼도 굉장히 직관적인 디자인이죠. 이 다이얼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프로드 모드가 같이 묶여 있죠.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 드라이브 모드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트,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로 전환을 하려면은 요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터레인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스노우와 머드, 샌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이렇게 모니터에 표시도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서라운드 화면이고요. 이 팰리세이드의 실내 구성을 보면은 SUV인 건 맞지만 뭔가 미니밴스러운 그런 구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컵홀더도 많고 곳곳에 수납 공간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아주 큰 수납 공간이 있죠. 여기에 수납 공간을 크게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이 전자식 버튼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기에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아주 크게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닝에서 봤던 그런 컵홀더 방식인데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쓸 때에는 이 푸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컵홀더를 안 쓴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간을 아주 크게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그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상당합니다. 이 트레이를 걷어내면은 이 콘솔 박스가 상당히 깊죠. 네모 반듯하기도 하지만 그 깊이 자체가 꽤 있는 편이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센터 패시아는 플로팅 타입이죠. 그러니까 센터 패시아 그 뒤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게 볼보가 시작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채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래쪽에는 또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저기에는 그 남자는 몰라도 그 여자 신발은 놔도 될 정도의 공간이고요. 요 밑에는 USB 단자와 12V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새로운 실내 디자인에 비해서 이 운전대 디자인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죠. 산타페나 뭐 다른 SUV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운전대에 적용된 이 림의 색깔 같은 게 보통의 그 검은색보다는 약간 좀 푸른색을 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대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땀나면 좀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단의 스포크는 운전대의 포인트인데, 요거는 메탈로 플라스틱입니다. 운전대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의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계기판의 경우에도 기존의 현대차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색깔이 그 블루가 들어간 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메뉴 구성은 뭐 기존과 동일하고요. 지금이 트릭 컴퓨터 창이고요. 여기서 트릭 컴퓨터와 디지털 속도계, 드라이브 모드, ISG, 요소수 레벨 게이지, 연비, 그리고 여기서는 사륜 시스템의 앞뒤 토크 배분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용자 설정에 있는 메뉴 역시도 기존과 동일한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의 경우에는 꽤 많은,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에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뿐만 아니라 주행 보조의 경우에도 이렇게 메뉴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죠. 고속도로 곡선 구간에서는 자동 감속 기능도 있고요. 편의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뜨는데,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터널 진입 전 자동 제어죠. 그러니까 K9에 있었던 그 터널 진입 전에 자동으로 유리창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 변합니다. 지금이 스노우고요. 이게 머드, 이게 샌드. 예, 이번에 다시 보니까 확실히 현대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시인성이 좋아요.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고요.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지금은 높이 조절 메뉴고요. 10으로 설정된 상태고, 밝기는 이게 지금 가장 밝게 한 상태입니다. 표시 정보의 경우에도 주행 경로나 도로 정보, 주행 보조 정보,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정보, AV 정보, 예, 이런 다양한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속도계 숫자 크기는 이게 지금 가장 작게, 보통, 그리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색상은 다른 현대차처럼 흰색과 주황색, 녹색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SUV면 시트 쿠션이 좀 되게 푹신할 것 같고, 특히 이게 색깔 때문에 그런지 뭔가 쿠션이 되게 푹신푹신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탄탄한 편에 가깝습니다, 쿠션이. 그리고 옆에 있는 차의 시트와 비교해 보면은 이 시트만큼은 버건디가 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은 평범합니다. 시트 앞부분을 연장해주는 기능도 있죠. 도어 트림은 간결한 디자인이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예요. 상하형 모두. 쪽에 있는 도어 포켓은 좀 길쭉한 편이죠. 반면에 이 밑에 있는 도어 포켓은 폭이 좀 좁아요. 물론 여기에 큰 병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파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길쭉하고 폭이 좁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헤드램프 높이 조절과 계기판 밝기 조절, 사각지대 경고장치, 차선 유지 장치, ESC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 밑에는 트렁크 개폐 버튼이죠. 이 트렁크 개폐 버튼이 열 때 길게 누르면 열리고요.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한번 누르면 되죠. 근데 이게 처음에 열릴 때 너무 폭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닫을 때는 또 길게 누르면 되고요. 멈추고 싶을 땐 이렇게 누르면 되죠. 한 번 더. 2열은 독립된 2개의 시트고요.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의 시트 역시도 크기는 넉넉한 편이에요. 2개의 시트는 제가 지금 조절을 해놨는데, 저 먼 쪽에 있는 거는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서 첫 번째 걸리는 위치고, 이 가까운 쪽에 있는 건 최대한 뒤로 미룬 상태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그 폭이 큰 것 같지는 않죠, 슬라이딩이. 지금 이 가까운 쪽에 있는 시트의 경우에는 최대한 뒤로 밀었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거의 주먹이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 자체는 꽤 넉넉하죠. 머리 공간은 넉넉하고, 그리고
이 2열 시트의 그 높이 자체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앞쪽의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3열로 들어갈 때는 저 2열 시트 사이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예, 이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참고로 2열 시트는 등받이의 각도 조절의 폭도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넘어가죠. 아까 제가 실내 패키징이 좀 미니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에 오면은 좀 그런 느낌이 더 강해져요. 예를 들면은 이 2열의 도어 트림에도 컵홀더가 2개나 있죠. 보통 2열의 도어 트림에 컵홀더가 2개씩 있진 않잖아요. 근데 2개를 마련해 놨고요. 앞쪽은 좀 더 크네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동식 블라인드도 있고요. 이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2열 승객을 위해서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는데, 바람 색이라든가 온도 조절은 그렇다 쳐도 이 통풍 시트까지 있는 거는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C-볼트와 220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2열 승객용 USB의 위치가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시트 옆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양쪽 모두 다 있죠. 2,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이 천정에 마련이 됐죠. 미니밴처럼. 이게 공조기의 바람이 승객한테 직접 가지 않도록 하는 그 확산형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게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2, 3열 탑승은 모터 PD의 정원준 에디터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탑승 좀 해주시죠. 네. 이 상태에서는 일단 2열의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남고요. 성인이 그냥 넉넉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거주성이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키가 177인데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약간 남고요. 3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좀 파놨어요. 네, 저도 앞에가. 키가 비슷한데 둘이 여기 주먹 하나가 약간 좀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는 반면에 주먹 1개 반 정도가 뭐 3열이 넉넉하진 않지만 2열과 3열 좀 조절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 USB 단자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은 3열 시트를 가장 세운 상태인데 뒤로 한번 뉘어보세요. 예, 보시는 것처럼 3열의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3열 시트도 약간 높아서 제가 지금 둘이 앉았는데 앞에가 생각보다 잘 보이죠. 네. 전방의 시야가 괜찮아요.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USB가 또 있고 벽의 양쪽에. 그러니까 이 차가 컵홀더가 되게 많죠. 컵홀더가 16개인가 하여튼 거의 미니밴처럼 그 컵홀더가 실내 여기저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양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꼭 굳이 2개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내릴 때는 어떡하나요? 내릴 때는 아까 탔을 때랑 마찬가지로 위에 버튼을 눌러서 원터치로 한 번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때는 여기 이런 거 잡고 내리면 더 편하겠네. 혹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나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7인승이어서 가운데가 없어서 옆으로 날씬한 분이라면 여기는 성인 남자가 여기 이 통로로 들어오긴 좀 힘들군요. 들어올 수 있긴 있는데 그 모양새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쪽 시트를 좀 밀면은 네. 나가기는 훨씬 쉬워지네요.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2열 시트보다 이 쿠션의 길이가 좀 짧죠. 네, 여기 쿠션도 약간 좀 단단하고, 조금 더 단단한 편이고요. 확실히 여기 짧아서 허벅지 있는 부분이 많이 비네요. 예, 좀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SUV의 3열에 비하면 확실히 이쪽의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긴 해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트렁크인데 3열을 이렇게 사용을 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 있어요. 지금은 왼쪽은 뒤로 최대한 눕힌 상태고 오른쪽은 대략 정상적으로 각도를 맞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3열 뒤에 트렁크 공간이 꽤 있습니다. 이 트렁크 길이로 보면은 대략 핸드폰 3개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과 3열 시트를 전부 폴딩할 수도 있죠. 2열 시트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예, 펴는 거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여기서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동식으로 2개 모두 다 눕혀지는 상태고요. 예, 접히는 속도가 조금 느리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전동식 3열은 느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캐딜락 SRX도 좀 느렸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3열을 모두 접고 펼 수 있는 거는 큰 메리트 같죠. 그래서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 정도의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부터 2열, 3열까지 완전히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쭉 이어지잖아요. 참고로 기본 트렁크 용량은 509리터고요.